왜 부진한가? 그 이유는 우리나라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올라가던 기세가 꺾였다 뿐이지 내년에 이익이 올해보다 이익이 확 줄 거냐? 저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거의 비슷하거나 더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안 되냐? 아니, 탄력이 약하냐? 이렇게 말하면 안녕하세요. 28년생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최근에는 세종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 초빙 교수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흥미로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질문은 지난주 제가 모처에서 했던 강의 당시에 끝난 다음에 왔던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동영상 형태로 만들어 본 것인데요. 최근에 많은 투자자들이 느끼는 공통된 질문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왜 한국 증시는 부진합니까? 채찍 효과에 따르면 미국 경기 좋으면 한국 경제가 그렇게 좋아진다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 경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림 봐주시죠. 파란 선은 미국의 S&P 500 지수, 빨간 선은 한국의 코스피 지수인데 지난 20년 동안의 주식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월등하게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에 좀 부진한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2020년은 세계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제일 많이 올랐고요. 2021년 들어서서 좀 부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부진한가? 그 이유는 우리나라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도 여전히 돈 잘 벌고 있고요. 내년 실적 전망이 지금 올라가던 기세가 꺾였다 뿐이지 내년에 이익이 올해보다 이익이 확 줄 거냐? 저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거의 비슷하거나 더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안 되냐? 아니, 탄력이 약하냐? 이렇게 말하면 달러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네, 파란 선은 코스피 나누기 S&P. 그러니까 저 파란 선이 올라가면 코스피가 좋고요. 파란 선이 내려가면 미국의 S&P가 좋은 겁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2000년대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가 한국 코스피의 전성기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고요. 반대로 2011년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잠깐 반등만 했지, 그러니까 미국 대비 반등했지 계속적으로 줄줄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하고 살펴봤더니 정확하게 반대로 움직이는 빨간 선이 하나 보이죠? 미국의 달러입니다. 달러가 장기 약세를 보일 때는 한국 코스피가 좋고 미국의 달러가 장기 강세 흐름을 띠기 시작했던 2011년에서 2014년을 고비로 해서는 미국의 S&P가 우리보다 더 좋다. 이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첫 번째 이유는 달러의 강세를 촉발짓는 첫 번째 요인이 바로 경기 불황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파란 선은 미국의 정크본드 스프레드. 이게 뭐냐 하면 회사채의 가상금리입니다. 경기가 나빠진다. 저 그림의 회색 음영 부분이죠. 경기가 나빠진다라고 생각될 때마다 투자자들은 위험한 자산을 피합니다. 왜? 부도나면 채권 휴지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황이 온다라고 생각될 때, 저 회색 음영이 다가온다고 생각될 때는 사람들은 회사채를 버리고 안전한 국채로 갑니다. 물론 이머징 마켓 주식도 팔겠죠. 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보일 때가 빨간 선,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일 때입니다. 미국의 회사채의 가상금리, 기업의 부도 공포가 높아질 때마다 빨간 선, 미국의 달러 가치는 강세를 보인다. 외워두십시오. 이게 바로 안전자산의 힘입니다. 결국 회색 음영, 불황이 다가오고 기업의 파산 리스크가 높아지며 이머징 마켓의 수출 감소, 이머징의 국가 부도에 대한 공포가 높아진다 싶을 때마다 달러는 강세로. 왜? 다른 나라 투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안전한 미국 달러, 그리고 그 중에서도 미국 국채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가 강세로 가는 이유가 첫 번째, 뭐죠? 미국의 불황, 세계 경제의 불황 가능성이 올 때마다 달러가 강세로 가니까. 달러 강세로 갈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좋을 수가 없죠. 채찍 효과. 미국 경기가 조금만 나빠지고 미국 기업들이 조금만 파산해도 세계에서 수출이 제일 많이 주는 나라 한국. 그렇잖아요. 반대로 미국 경기 조금만 좋아지면 2020년처럼 세계에서 주식시장 상승률 1위 한국.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 때문이다? 미국의 정책금리 변화, 시장금리의 변화가 촉발될 때도 역시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미국의 달러를 강세로 만드는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불황, 경기가 너무 나빠서 불황이 올 때. 두 번째 경기가 너무 좋아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때. 이 지금이 거기에 해당되겠죠. 빨간 선은 달러의 가치, 그리고 파란 선은 미국의 실질금리입니다. 실질금리는 뭔지 알죠? 명목금리 빼기 물가상승률. 저 파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실질금리가 급등하는 시기들이 대부분 언제다?
미 연준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때 또는 디플레이션 리스크들이 이제 좀 진정 최소한은 디플레 리스크 등으로 인해서 아무튼 미국의 실질금리가 상승하는 시기들일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실질금리들이 이렇게 반등하고 상승하는 시기마다 미국의 달러는 강세로 돌아서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100% 정확하게 맞추는 건 아니죠. 왜 그러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 강세의 또 다른 요인이 불황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최근 들어서서 미국의 시장금리가 조금씩 상승하고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 리스크들이 좀 약간은 완화되는 가운데 저 파란 선 미국의 실질금리들이 이제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미국의 금리가 앞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는 기대 속에 미국의 달러가 끝부분이 지금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우리 경제 입장에서 미국의 불황이 출현해 미국의 달러가 강세로 가든가 또는 미국의 정책금리가 인상돼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 달러를 보유하면 안전자산인데다 이자도 더 준대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달러의 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시기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첫 번째는 경기 불황이 올 때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질 거라는 공포. 두 번째가 뭐였죠? 우리나라 원화자산이 위험자산이다 보니까 미국의 달러를 보유한 데 따르는 실질적인 이익, 실질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경우에 한국 시장에서 좀 차익을 실현해 달러 자산을 보유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날 때마다 한국 시장의 수급이 나빠지는 그런 요인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미국 경제 좋고 미국 주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한국 주가가 올해 2021년 들어 부진한 이유는 미국 달러 강세 때문이고 그 미국 달러 강세의 요인은 결국 정책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며 미국 채권 금리가 점점 올라가는 것이 이머징 마켓에서 미국으로의 자금 유출을 가져온 요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